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절검정고시 총정리.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쓰기, 이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과서에 매 학기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의 실체라고 해서 글쓰기의 과정이 나왔는데 이 과정은 꼭 알아셔야 됩니다. 자, 한 편의 글을 쓴다. 그러면 어떤 글을 쓰겠다? 이런 계획을 하게 되죠. 계획을 한 다음에는 어떠한 내용을 써야지 이러면서 내용을 만듭니다. 이거는 내용 생성학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까? 이런 걸 고려하는 건 내용 조직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쓰는 게 바로 표현하기. 뭐 다른 책, 어떤 책에서는 초고 쓰기라고 나온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다 쓴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고쳐 쓰기가 있습니다. 퇴고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단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계획하기 단계는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글을 쓰는 목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의 종류, 예산 독자, 분량, 자,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는 무슨 내용으로 쓸 건지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의 목적과 주제에 맞는 글감을 발견하고요. 주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글감을 바탕으로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요편한 내용 구조도를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글을 쓰는 게 바로 표현하기죠. 글쓴이의 생각을 글로서 쓰는 단계가 바로 표현하기고, 그 다음에 글이 한 편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고 고치는 단계가 바로 고쳐 쓰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글 전체도 고려하고 문단, 문장, 단어 순으로, 그러니까 큰 거에서 점점 작은 걸로 이제 고쳐 쓰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되는데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하고 독자의 배경 지식이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글, 어떤 주제가 좋은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글과 주제에서 첫 번째 주제가 나왔습니다. 저 주제는 뭐냐 하면은 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좋은 주제는 어떤 게 좋은 주제냐? 글 쓰는 사람의 능력에 맞는 거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뭐 세계 평화와 뭐 그다음에 뭐 IS의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쓰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걸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제의 범위가 너무 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이 완결성이 높아지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는 글의 조건은 주제가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향해서 모든 내용이 조직화되어야 되고요. 문단과 문단의 연결관계가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삭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접속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속어의 종류와 사용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접속어 칸 채우기도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순접관계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순접관계는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연결시키는 게 바로 순접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하여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순접 접속어입니다. 그 다음에 역접관계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게 역접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앞뒤의 문장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게 원인이면은 뒤에 게 결과가 되는데, 그런 문장을 연결할 때는 왜냐하면, 따라서, 그러므로 이러한 접속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전환관계는 앞의 내용과는 다른 이런 새로운 생각이나 사실을 서술해 가지고 화제를 바꾸면서 이어주는 건 바로 전환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편 이런 게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접속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냐? 문장이나 단락의 연결을 긴밀하게 하고요. 앞문장에 대한 뒷문장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뒷문장에 이어질 내용을 예고해 줍니다. 자, 지어지리라 나왔는데 이어지리라고 써야 되죠. 뒷문장에 이어질 내용을 예고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르게 쓰기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바로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과, 가 할 때 가, 그 다음에 영의를 할 때 를, 이런 거는 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고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존 명사는 띄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다 할 때 수라는 말 명사긴 명사인데 혼자는 쓰일 수가 없고 앞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앞에 말을 의존한다 그래서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을 띄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는 만 단위로 띄었습니다. 만, 숫자 만. 그래서 27만 3,905 이런 식으로 만 단위로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은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장 겸 과장, 청문대 백곤할 때 겸, 대 이런 말은 두 말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이건 띄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붙였을 수도 있다. 자, 이 보조용어는 뭐냐 하면은 용언이란 말은 이 동사와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인데 활용합니다. 활용이라는 것은 뒤에 말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말이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어라,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용언입니다. 용언도 본용언이 있고 보조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용언은 원래의 뜻을 갖고 있는 말, 보조용언은 본용언을 더해주는 말입니다. 의미를 더해주는 말. 예를 들어서 보고 싶다라는 말이 있다고 봅시다. 보고 싶다. 원래 보다라는 말에서 싶다라는 말이 더해진 거죠. 싶다라는 것은 마음, 상태를 뜻하는 말인데 싶다만은 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보고 싶다 할 때 이거 싶다. 자, 그래서 보고, 이건 본용언, 싶다는 보조용언이니까 원래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는데 붙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렸다, 돕다 플러스 드렸다인데 드렸다라는 말도 항상 어떤 말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도와드렸다를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김유신 장군 할 때 이 띄고 순신이 아니고 이순신, 김유신 장군도 김 띄고 유신이 아니고 김유신. 그 다음에 오성과 한음 할 때 오성, 이양복. 그 다음에 한음 이덕형이죠. 근데 이 오성, 이 한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때 성과 호는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호칭어나 관직명 등은 띄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 선생님, 김나리 양, 김 국장 뭐 이런 거 할 때는 띄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띄었습니다. 그래서 열, 켤레, 열, 명 할 때 이 단위를 나타내는 켤레, 명 이런 거는 띄었습니다. 뭐 술잔이 몇 잔, 뭐 술이 몇 병 할 때 잔, 병 이런 것도 다 띄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이 총정리 확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고쳐쓰기가 필요한 이유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고쳐쓰기가 왜 필요하냐? 첫 번째, 문법적으로 바른 문장을 쓰기 위해서 고쳐쓰기가 필요하죠. 두 번째, 문단을 통일성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도 자, 고쳐쓰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도 고쳐쓰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 쓴 단어 같은 경우는 고쳐야 되죠. 네 번째, 하나의 문단에 다양한 중심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주제는 몇 가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의 주제는 하나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문단에 여러 개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문장 표현이 올바른 것은? 자, 그래서 이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찾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아이기에 걸음이 무척 늘었다 할 때 걸음이란 말이 나왔는데, 걸음은 이 비료, 퇴비 이런 말이죠. 그죠? 아기가 비료나 퇴비일 수는 없죠. 여기서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걸음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아기의 걸음이 무척 늘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부끄럽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나 지금이나 같은 말입니다. 동어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라는 말을 빼주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부끄럽다. 아니면은 현재 그 생각을 하면 좀 부끄럽다 해도 그게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둘 다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저는 저희 나라가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나라라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바랍니다라는 말도 잘못됐습니다. 자, 뭐 바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죠.
기본형이 바래다가 아니고 바라다죠. 그죠? 그래서 또 저희 나라라는 말은 낮춤말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쓰이는 말입니다. 저희 나라가 아니고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바랍니다는 뭐로 바꿔야 됩니까? 바랍니다. 이렇게 써야 되죠. 왜냐? 기본형이 바라다죠. 희망하다, 바라다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바르게 고쳐서 할 문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에 내가 집으로 갈게. 내가 집으로 갈게. 이건 문제 있습니까? 없죠. 자, 그 다음에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그는 과장 겸 무장이다 할 때 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겸은 두 걸 이어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겸은 띄워줘야 되죠. 그 다음에 모두 10명이 참가했다 할 때 명도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띄워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가격이 11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숫자는 뭐 단위로 띄워 쓴다 그랬습니까? 만 단위로 띄워 쓴다 그랬죠. 그러면은 11만 띄고 5천 원이다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고쳐 쓰기를 할 때 유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주제가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제목이 글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자, 제목은 내용을 많이 상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글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도 재미있으면 삭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글의 통일성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두 살 배기. 자, 두 살 배기. 두 띄고 살 배기. 자, 살은 단위니까. 자, 띄워주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 배기는 조사니까 붙여주는 겁니다. 두 살 배기 맞습니다. 자, 2번에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왔는데 안 돼요는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안 띄고 돼요죠. 아니 돼요를 줄임말이니까 아니 돼요가 줄임말이죠 원래. 뭐 아니 돼요가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띄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저 일은 내가 할 수밖에 없다 할 때 자, 이 수라는 말이 의존명사라고 그랬죠. 할 띄고 수 띄고 밖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지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사 오다 플러스 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이사 온 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자, 이 글쓰기, 쓰기에 대해서 나온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글쓰기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충실히 밟아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글쓰기의 과정을 대략 알고 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글쓰기의 과정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계획하기, 두 번째가 내용 생성하기, 세 번째가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에 뭡니까?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표현하기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쳐쓰기입니다. 자, 물론 이들 단계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이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쓰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면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자, 그다음 나달라 보겠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왜, 자, 글을 쓰는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그 글을 읽을 독자를 예상해 보는 것이다. 예상 독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내용이나 표현이 달라져야 한다. 글을 읽을 독자를 예상할 때에는 그 글이 어디에 실릴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이 나달락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계획하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나달락 보겠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틀뿐만 아니라 각각의 세부 내용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수집한 내용 사이의 관계를 잘 분석해서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열해야 된다. 자, 이건 뭐에 해당합니까?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잘 배열한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내용 생성하기죠. 이 다달락은 뭡니까? 내용 조직하기에 대한 이야기죠. 자, 1회 앞뒤가 있는 내용이라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는 것이 좋고, 둘 이상의 대상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는 내용이라면 비교, 대조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 좋다. 또 원인과 결과,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은 서로 연이어 배열하는 것이 좋고, 비슷한 상황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번호등을 붙여서 배열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라달락 보겠습니다. 초고를 쓴 다음에는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살피고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 단락은 뭡니까? 고쳐쓰기에 관한 이야기죠.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글 전체와 관련되는 사항을 먼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세부 사항의 맞춤법을 먼저 점검하여 틀린 부분을 고친 다음에 전체 사항의 글을 점검하다 특정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은 먼저 진행한 맞춤법 수정 작업은 헛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걸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글 전체에서 문단, 문장, 단어 이런 순서로 고쳐쓰기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쳐쓰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없는지,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가운데 빠진 것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서 보완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세부 내용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문법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 더 나은 표현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바로 잡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이 글을 읽고 글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고르면.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글을 쓸 때에는 읽은 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려해야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계획하기에서 이 독자를 먼저 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글을 잘 쓰려면 5개의 단계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모두 거치면 되겠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5개 단계가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계획하기부터 시작해서 내용 조직하기까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계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3번. 독자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본다면 어디에 실릴 글인지도 고려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 교재에 실릴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 수행평가 보고서를 쓸 것인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 내용들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 조직하기 위해서 조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기억의 글쓰기 단계에서 빠진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앞에서 나왔죠.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에 기억, 고쳐쓰기입니다. 자,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자,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기억에는 표현하기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니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니은은 이 글 읽을 독자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죠. 그죠? 출신 학교 이런 거, 뭐 어느 유치원 나왔는지, 어느 초등학교 나왔는지, 이거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문들한테 그 글을 쓴다. 그럼 그 동문이지 같은 학교 학생이지 뭐 그 학생들이 그 전에 학교를 어디에 나왔는지 이건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다의 설명에 해당하는 글쓰기의 단계는, 자, 그래서 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 이 수집한 내용 사이의 관계를 잘 분석해서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열해야 된다.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내용 조직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고쳐 쓰기를 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뺀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주제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글의 통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 내용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살핀다. 자, 그래서 뭐 이 접속어 같은 것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언급한 근거나 예시가 적절한지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고치거나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점검하여 틀린 부분을 고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고쳐쓰기의 방법은 맨 처음이 글 전체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단을 고려하고 문단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장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 단어를 갖다가 살펴본다 그랬죠. 그래야지 단어부터 해서 맞춤법을 다 고친 다음에 읽어보니까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단락 문장이 다 지워진다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거, 전혀 쓸데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먼저 점검해서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가운데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한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야 되는데 얘가 빠졌거나 아니면은 사례를 5개를 들어야 되는데 4개밖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은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했거나 이러면은 고쳐든지 추가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자, 고쳐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이 쓰기 총정리 문제 예상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 총정리 문제와 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 쓰기에 해당하는 문제도 적어도 한 2문제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쓰기 문제가 이렇게 지문화돼서 지문이 나와서 이렇게 문제 푸는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 1번부터 5번까지처럼 이렇게 각각의 별개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맞춤법, 띄어쓰기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문법에서도 이걸 좀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띄어쓰기 여기에 나온 거라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문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